거의 다 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하고, 이제 브랜치 병합하는 다른 방법, 리베이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 거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잘 따라오셨으면은, 김 에디터로 파일 생성, 수정, 저장하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명령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전환하려면 키보드에서 뭐 입력하셔야죠? I. 입력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전환하려면 키보드에서 ESC 눌러야 되죠. 그리고 pwd cdls 이거 모르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윈도우에서 참새키 못 쓰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 단위인 커밋은 언제 만드는가? 논리적 변경이 있을 때 커밋을 만든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커밋 크기는 가능하면 작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이제 뭐 회사마다 이거는 규칙이 달라가지고 뭐 정확하게 작으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긴 한데요. 그리고 처음에 그 저장소 세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커밋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 이제 커밋 크기가 어쩔 수 없이 커져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가능하면 커밋 크기는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장애가 났을 때 빠르게 롤백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거든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이제 아마 왜 이게 좋은지는 경험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리포지토리와 일반 디렉터의 차이점. 점깃 숨긴 폴더가 있냐 없냐 그거 차이였죠. 그리고 일반 디렉터리를 리포지토리로 바꾸는 명령어 git, init. 그리고 그러면 리포지토리 일반 디렉터리로 바꿀 수도 있겠죠. 점깃 폴더를 지우면은 리포지토리에 있는 모든 로그들이 사라지면서 그냥 일반 디렉터리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스테이징 영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파일만 커밋에 포함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말씀드렸고요. 브랜치는 언제 만드는가? 브랜치는 회사에서는 그냥 뭐 일감 하나 있을 때 일감 생성할 때마다 그 일감에 해당하는 브랜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하시는 뭐 TIL 저장소에서는 굳이 안 만들어도 좋긴 한데요. 근데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 혹은 메인 브랜치에 커밋 만드시지 말고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브랜치 만들어서 작업하시고 플리캐스트 머지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기술 연습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핑계예요. 왜냐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혼자서도 브랜치 만들어서 PR 머지시키고 하는 거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이제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시고요. 제가 강조했던 거 다른 건 외우지 않아도 가능하면 이건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헤드. 현재 체크아웃한 브랜치의 가장 최신 커밋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말씀드렸고요. 이 디태치드 헤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브랜치를 체크아웃하는데 가끔씩 어떤 경우에 따라 그 커밋을 체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디태치드 헤드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이제 서브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브 모듈. 깃 저장소 안에 또 다른 깃 저장소가 있을 때 이런 상태를 서브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서브 모듈을 쓰는 환경에서 작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서브 모듈 방식으로 이제 여러 저장소를 같이 쓸 때는 커밋이 체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저도 어떤 뭐 이렇게 그 저장소 관리하는 회사에서 일할 때 이제 이 디태치드 헤드 상태가 발생했었고 그거를 이해하면서 일하느라 조금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디태치드 헤드 상태는 뭐 커밋 체크아웃 할 때나 아니면은 이런 서브 모듈 요럴 때 이제 발생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머지시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브랜치에서 같은 코드를 건드렸을 때 그때 일어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구분자인 특수문자 다 지우고 내가 실제로 남기고 싶은 코드만 남기면 해결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커밋해서 종료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git 스테이터스 명령어 치시면서 다음에 어떤 명령어 칠지에 대한 힌트 얻어가시라고 계속 강조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얼추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했으니까 이제 브랜치를 병합하는 또 다른 방법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두 브랜치를 합친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
네, 한번 비주얼라이징 기술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민 브랜치가 체크아웃 되어 있어요. 지민 브랜치에서 로그 치면은 이렇게 두 개 커밋이 이렇게 로그로 뜨죠? 그럼 이번에는 호진 브랜치 체크아웃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긴 로그 쳤을 때 이 두 개가 뜨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호진 브랜치, 지민 브랜치 머지 해보겠습니다. git merge 지민. 네, 이 상태에서 긴 로그 치면은 당연히 이 세 개가 모두 깜빡이겠죠? 얘도 포함해서 해볼게요. 네, 두 브랜치를 합친다는 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두 브랜치를 합칠 때 이 머지 명령어 말고 다른 명령어도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리베이스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한번 제가 리베이스 명령어 사용해서 호진 브랜치에 지민 브랜치를 합쳐 보겠습니다. 호진 브랜치, 지민 브랜치를 합쳤을 때 이 세 개가 모두 깜빡여야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git 리베이스 호진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그래프가 바뀝니다. 아이고. 잘못 입력했어요. 저 다시 할게요. 네. 그러니까 호진 브랜치에 지민 브랜치 합칠 때는 제가 여기서 이제 지민을 쳤었어야 되는데 못하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호진 브랜치에 지민 브랜치를 머지할 때, 합칠 때, 호진 브랜치에 지민 브랜치를 병합하려고 할 때, 네. 머지 명령어 말고 리베이스 명령어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볼게요. 엔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지민 브랜치가 밑에 깔리고 그 위에 호진 관련한 커밋이 이렇게 복사가 돼요. 복사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로그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가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민 브랜치에서 만든 커밋도 깜빡이거든요. 네. 이렇게도 이제 두 브랜치를 합칠 수가 있어요. 요 리베이스 방식을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 일단 리베이스가 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리베이스 이거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시간 좀 드릴게요. 항상 사전에서 찾으면서 공부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리베이스. 검색하면은 네, 뭐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그 비행기 그러니까 그 문명이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그 비행기가 그러니까 전투기죠. 전투기가 각 그 전투기에 주둔지가 있어요. 전투기마다 주둔지가 있죠. 근데 그 전투기에 주둔지를 옮기는 걸 리베이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리베이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보시면요. 그 비행기가 쫙 땅에서 하늘로 솟았다가 다른 땅으로 옮기는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비행기가 주둔지를 옮기는. 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져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에 이제 착륙을 하는 거죠. 네. 그걸 한번 떠올리시면은 조금 쉽게 그 머릿속에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호진 브랜치가 체크아웃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프는 이런 상태예요. 제가 여기서 git rebase 리민을 하게 되면요. 네. 요 커밋에 이게 비행기예요, 비행기. 이 커밋의 주둔지가 여기로 가요. 이 땅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지민의 가장 최신 커밋이 요거인데 이 땅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가 요렇게 하늘로 날았다가 요렇게 이동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요. 그리고 여기로 이동했어요. 착륙. 네, 이게 이제 리베이스를 이해하는데 가장 뭐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베이스, 주둔지를 새로 세팅하다 라고 하는 게 리베이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로고를 쳤을 때
머지 했던 것처럼, 긴 머지 명령어 사용해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로그상에 호진 브랜치에 이 지민 브랜치에서 만든 커밋이 출력이 되죠. 네. 이렇게도 이제 두 브랜치를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브랜치를 합치는 방법으로는 1번 일반 머지, 2번 리베이스 방식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두 브랜치를 합치는 방법에서 일반 머지와 리베이스의 차이는 일단 일반 머지는 네, 일반 머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네, 머지 커밋이 생깁니다. 안 생길 때도 있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안 생기는데 잘 보세요. 커밋을 이렇게 몇 개 만들었어요. 마스터 브랜치. 그리고 뭐 ABC 브랜치를 만들게요. 그리고 커밋 2개 만들게요. ABC 브랜치에서 커밋 만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그 ABC 브랜치를 마스터에 머지해 볼게요. merging ABC 이러면은 두 브랜치가 합쳐지긴 하는데 패스트 포워드 방식으로 머지가 되면서 머지 커밋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반 머지로 두 브랜치를 합칠 때 머지 커밋이 안 생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안 생기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생겨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생기거든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런 경우죠. 주로 이 상태에서 마스터 브랜치는 계속 이렇게 진도가 나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정도 때 이제 브랜치를 이 정도 시점에서 브랜치를 커밋을 만들게 되시거든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요. 일할 때는. 네, 어쩔 수 없이 내가 브랜치 만들어서 작업하는 사이에 마스터 브랜치는 다른 사람들이 작업한 커밋들이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성이 돼요. 네. 이런 경우는 그 마스터 브랜치 ABC 브랜치를 머지하려고 할 때 패스트 포워드 방식으로 머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 커밋이 생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네. 마스터 브랜치에 ABC를 머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터 브랜치를 체크아웃 해야겠죠? 그리고 git merge ABC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머지 커밋이 생깁니다. 우리도 머지 메커니즘, 자동 머지 메커니즘 실습할 때랑 충돌나는 거 해결하는 거 실습할 때 머지 했을 때 그 머지 커밋 이 생성됐던 걸 기억나실 거예요. 생성됐던 게 볼게요. 네, 이렇게 머지 했다라고 하는 머지 커밋 이렇게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 머지는 머지 커밋이 생깁니다. 하지만 리베이스는 머지 커밋이 생기지 않아요. 머지 커밋을 안 만들려고 리베이스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머지 커밋이 생기는 게 지저분하니까 지금 보면 이것도 그래프가 지저분해졌어요. 지금은 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지저분해지거든요. 한 저장소에 이제 한 사람만 작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적게는 10명 이내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리베이스 방식으로 머지를 하지 않게 되면 그래프가 복잡해집니다. 그거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리베이스는 머지 커밋이 생기지 않고 일반 머지는 머지 커밋이 생긴다.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PR 만드시잖아요. 플리캐스트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만든 PR을 머지하려고 할 때 저장소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일반 머지로 머지하는 오픈소스도 있고요. 리베이스 방식으로 머지하는 오픈소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여하시는 저장소에
관련해서 멘토님한테 우리는 PR 머지를 할 때 왜 일반 머지를 하는지, 왜 리베이스로 하는지를 여쭤보세요, 한번. 그럼 이제 그 훌륭하신 멘토님들이 많으시니까 왜 이걸로 머지하는지 혹은 왜 이걸로 머지하는지 뭐 설명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한번 물어보시고 물어보지 않아도 뭐 로그상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 해당 저장소가 이걸로 머지하는지 이걸로 머지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픈소스 할 때는 요걸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방식으로 이제 PR을 머지해요. 네. PR 머지할 때는 이게 거의 90%는 이렇게 머지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브랜치에서 뭐 마스터 브랜치를 내가 작업하고 있는 브랜치를 땡겨오려고 할 때는 저는 이걸로 합니다. 머지 커밋 만드는 거 저는 싫어해요, 엄청. 그래서 요 두 브랜치가 이 방식이 왜 차이가 있는지는 네, 요거 일단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해됐을 때 네, 제가 읽으실 만한 글을 추천을 드릴 건데 일단 이게 이해된다고 가정하시고 이 리베이스 명령어로 두 브랜치 합치는 거, 요 비주얼라이징 킷 사용해서 몇 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읽어보세요. 네. 깃 브랜치 전략 네. 이렇게 검색하면요. 아이고. 요거 무한 형제들에서 작성한 기술 블로그 우린 깃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깃플로우를 사용하게 된 이유 네. 쭉 내려가시면요. 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글을 만드신 작성자님의 팀은 네. 팀원들끼리 지켜야 할 약속을 이렇게 6가지로 세팅해놨어요. 1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네. 지라 티켓을 생성합니다. 우리 TIL 저장소에서 작업하기 전에 이슈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슈 만들 때 할 일 일감을 만들 때 깃허브에서 이슈를 만들었지만 이 지라라고 하는 이슈 트래커를 사용하면은 네, 티켓을 생성하게 되거든요. 네, 1번 티켓을 생성하죠. 그리고 하나의 티켓은 되도록 하나의 커밋으로 합니다. 네, 이건 이유가 있어요. 뭐 리뷰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이유가 있는데 네, 저도 이번 방식으로 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밋 그래프는 최대한 단순하게 가져갑니다. 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하면요. 리베이스를 반드시 알아야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이 글 아래를 보면요. 일반 머지 방식으로 머지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래요. 근데 리베이스 방식으로 네, 머지를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단순해지거든요. 네, 지금 이 팀은 그렇게 팀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팀원이 많지 않을 때는 뭐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밖에 복잡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팀원이 많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프가 복잡해지냐면요. 팀원이 많은데 그 리베이스 방식으로 머지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일반 머지 방식만 고집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프가. 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 이 우선 형제들의 이 팀은 커밋 그래프를 단순하게 가져가자라는 규칙을 세팅하고 네, 리베이스 방식으로 네, 머지를 하게끔 두 브랜치를 합치게끔 규칙을 세팅한 거겠죠. 아휴,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예, 모릅니다. 저도 해석 못해요. 이 정도 급이면요. 네. 그래서 리베이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시면요. 요 비주얼라이징 사이트 사용하셔서요. 리베이스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어떻게 커밋 그래프가 변경이 될지 예상해 보시고 실제로 명령어 입력했을 때 그렇게 변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글이 이해가 되면요. 이제 이런 팀에 입사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런 입사하실 팀이 이미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규칙이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리베이스를 모른다고 하면은 이 팀에 들어갔을 때 또 헤매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만난 분들마다 뭐 리베이스 굳이 알아야 되냐, 우리는 그냥 일반 머주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만나는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런 우아한 형제들 이 팀처럼 좀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조금 뭔가 실수할 여지를 방지한다던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를 추구하는 조직들은 다들 리베이스를 잘 쓰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복잡해지면은 나중에 뭐 문제가 발생해요. 어쨌든 그 자세한 케이스들은 지금은 설명을 못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프를 단순하게 가져갔을 때 장점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리베이스 개념 꼭 알아두시고요. 네, 리베이스는 머지 커밋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아셔도 리베이스를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브랜치를 합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보여드렸지만 설명하지 않았던 명령어들 한번 하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